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절도 관련 사건입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10대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차량 절도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파일 2023년 마지막 방송에서 살펴볼 사건은 제주에서 일어난 차량 절도 사건입니다. 중학생이 절도범이 선처를 받고 그 선처 받은 상태에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건인데요. 제주에서 발생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제주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무빈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제주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제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제 주민등록번호 그 뒷번호에 지역번호에 9번이 들어가 제주 있습니다. 태어나면 9번 들어갑니까? 네, 성별번호 다음에 지역번호로 9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로서 이제 출생 지역이시고 제주의 가족 연고분들도 여러 분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래서 각별히 또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네, 어린 시절을 제주에서 보냈고 또 지금도 또 가족들이 제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제주 상황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건도 그래서 이제 제주 지역 형사 사건 선정해서 오신 것 같은데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법자가 14세가 안 됐을 때, 14세 미만일 때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촉법 소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이 사건도 그게 논란이 됐습니까? 네. 우리 법 같은 경우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소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형법에서는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소년이라는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별도로 소년법이 제정이 돼 있어가지고 예. 이 소년의 어떤 환경 조정과 그 다음에 포면 교정을 위해서 보호 처분이라든지 형사 처분의 특별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14세 미만의 소년이라도 10세 이상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촉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촉법을 한 소년에 대해서도 네.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제주도에서 차량을 상습적으로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청소년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제 제주 법원에서 이러한 규정 취지에 따라서 선처하고 영장을 기각하니까 또 범행을 저질러서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제주에서 일어난 차량 절도 사건, 소년들이 어떤 점들로 어떻게 행동을 해서 공분을 사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난 11월에 네.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예. 16살인 고등학교 1학년 A군이 제주도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훔친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네. 이제 11월 30일에 제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A군이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반성한다 이런 모습을 이제 보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당일 기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년은 이제 풀려났고요. 네. 이렇게 이제 A군이 풀려나니까 예. 이 A군이 이 14세인 중학교 2학년 B군과 함께 예. 12월 9일에 차량하고 오토바이 여러 대를 훔쳐가지고 운전하면서 또 다음 범행 대상을 찾으러 다니고 또 차량 내부에 있던 지갑이나 현금뿐만 아니라 블랙박스까지 뜯어서 훔치는 특수 절도, 또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혼자 해서 선처해서 풀어줬는데 예. 동생 데리고 또 했군요. 네. 자, 영장 기각 후에 다시 이제 같은 범죄를 동생까지 데리고 동네 동생까지 데리고 저지른 건데 검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주민의 신고가 있었고요. 네.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예. 이 A군과 B군이 훔친 SUV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 순찰자와 추격전까지 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르니까 예. 후진해가지고 경찰관도 치게 되고 예. 거기에 이제 주위에 있었던 이 오토바이 배달 기사까지 이렇게 들이받고 예. 그 다음에는 차량 멈춘 다음에 문을 잠그고 이제 내리지 않아서 경찰이 3단봉으로 유리창문을 깨가지고 제 앞에서 검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경찰관 2명이 손하고 발에 타박상까지 입게 됐고요. 예.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거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죄까지 저질렀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경찰이 이 기존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가지고 다시 제주지방법원에 12월 12일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은 이제 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현재 지금 제주 경찰이 여죄를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인명사고까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군요. 네, 맞습니다. 잘못하면 사망사고 발생했을 뻔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형태의 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종종 집행유예 선고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다룬 사건처럼 중대한 사건일 경우에 집행유예 선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강력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네.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이들의 준법 의식의 고취를 위해서도 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건데요. 네네. 다만 얼만큼 처벌이 되느냐에 대해서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사 판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걸 예. 통해서 좀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유사하게 이제 가출한 청소년인 이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피고인이 다른 가출 청소년이랑 같이 이 커피숍 자동문 열쇠 구멍을 가위로 열어가지고 예. 금고를 터는 예. 그래서 21차례나 걸쳐서 예. 특수절도를 예.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좀 능력도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고 아마 가출해서 가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일부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됐고, 예. 우리 오늘 소개한 사건처럼 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도 또 이 소년법 규정이나 또 아이들의 반성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보고 기각이 되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또 자숙하지 않고 예. 계속 범행을 저질러가지고 다시 다시 또 검거가 돼서 다시 예.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고요. 재판을 받게 되니까 아마 그때 부모들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하고는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예. 이렇게 구속이 기각됐음에도 다시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준법 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예. 이 소년의 징역은 또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네, 네. 부정기형이라고 해서 이 범위를 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장기 1년 6개월, 예. 단기 1년. 네, 이제 부정기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안에서 열심히 살면 단기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 깎아주는 거죠. 그렇구나. 네. 네. 네, 이런 또 소년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요. 네. 네. 근데 반면에 또 이렇게 엄벌이 된 사례도 있지만 예. 네,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제 유사한 사건에서 이 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인격이 미숙하고 또 개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이 소년법에서 형사처벌의 특칙을 규정해서 범행을 반성하면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서 예. 뭐 합의된 피해자의 명수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준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제주에서 일어난 중학생 차량 절도 사건에 대해서 또 관련된 판례 사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변호사님 법률적인 조언을 이 방송을 아마 뭐 중학생이나 미성년자들이 듣지는 잘 않을 것 같고 네. 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사안들을 좀 바라보면 좋을지 설명을 좀 더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중고등학생이라고 하면 경찰이라고 하면 무서워하는 게 보통인데 그렇죠. 네, 오늘 사례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한테 상해도 입히고 예. 이런 준법 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또 전에 경찰차 위에 올라서 춤추고 막 그러고 막 부시고 그랬던 애들도 있었어요. 네, 보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준법 의식이 좀 미약한 또 사례들이 있는데 예. 이 유사 판결례를 고려하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좀 다분하게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먼저 미성년자들에게 이 준법 의식 교육에 좀 힘써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경찰서에서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이때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죄질하고 개선 가능성입니다. 네네. 근데 이 개선 가능성이 이 재판부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예. 저도 사건을 하다 보면은 진짜 개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도 있는데 반대로 거칠애로 이렇게 사과를 한다든지 또 제가 피해자 대리를 해보면 피해자한테는 전혀 사과를 안 하면서 재판부 앞에서만 뭐 네, 죄송하다, 네, 네, 네. 뭐 반성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개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이 이 양형에 있어서 이 엄벌과 선처의 분별에 좀 심려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세세한 양형 판단을 위한 도구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이런 제주에 있는 미성년자 학생들을 위해서 네. 직접 제주에서 좀 형사 변호사로서 활동을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따라서 이런 범죄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이 또 잘 이렇게 피해 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게 또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또 어떤 피의자의 어떤 그런 권리를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네. 좀 좋은 법률 조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새해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수 있는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